비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충남 금산에 가서요 현장 인터뷰를 하고 그 여성의 입장에서 각색하여 대본을 써보았습니다. 그 여성분 갸름한 얼굴에 아직도 소녀티가 날 만큼 수줍어하시고 혼자 사는 여성 같지 않아 놀랐지만 그 속내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젯밤엔 고라니 녀석이 안 온 것 같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고통스러운 모습이었는데 마음이 짠합니다. 그 녀석은 아무리 정을 주려고 접근을 해도 변함없이 저를 멀리합니다. 제가 나 혼자만 좋아했던 그 오빠 같다는 생각에 가끔은 픽하고 웃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녀석의 밥을 챙겨놓고 거실에 앉아 바라보면 얼른 먹고 겁먹은 눈동자를 껑충껑충 뛰어 산속으로 사라집니다. 마치 저도 사람을 피해 여기에 온 것처럼 말이죠. 양지 쪽에 피어있는 샛노란 국화가 면무더기로 피어있는 나의 정원이 보이는 넓은 창가에서 보는 작은 정원이 고즈넉합니다. 여성의 몸으로서 숲이 많은 산촌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남들은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혼자 살아가느냐고 이상하게 보다가 참 대단한 여자야 라고 말들 합니다. 저는 이상하지도 대단하지도 않고 그저 평범하고 여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야말로 평범하고 또 수줍고 여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아주 정상적이고 감성이 풍부하다는 말을 듣고 있는 눈물 많은 여자입니다. 이렇게 혼자 사는 저에게 친구들은 숲속의 공주가 할멈, 마귀 할멈으로 변해간다며 놀리기도 합니다. 그들이 왔던 지난달은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던 8월달이었으니까요.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아니, 혼자이고 싶은 심정으로 살았고 그것은 남 앞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자신감 없는 소녀 시절을 보낸 여자입니다. 그건 제 가족사가 남달리 좀 복잡했고 아버지의 무질서한 삶이 어린 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벌써 40여 년이 흐른 세월이지만 저에게 늘 그런 모습들이 트라우마가 되어 제가 살아오는 동안 내내 등딱지처럼 가족사의 불행이 저를 짓눌러 왔거든요. 저는 그런 와중에서도 야간대학을 나와 제법 잘 나간다는 패션 디자인을 하여 남들의 말을 빌리면 성공한 인생을 살아온 CEO라고 말들 합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곁을 떠나시고 남동생과 제 스스로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찾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살아만 계신다면 이리 모셔와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매일매일 떠오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언젠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홀로 사는 꿈을 꾼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48의 나이에 시작해서 50이 다 된 나이에 이런 집에 혼자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전 결혼은 나의 생각지도 않은 비혼주의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이 저에게 가르쳐준 삶의 모습이 아마 저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는 충남 금산 작은 산촌 마을입니다. 가구수라 해야 6집, 그 중에서 3집은 혼자 된 할머니들이 사시고 세 집은 60대 한 분, 70대 한 분 아저씨들이 사시고 몸이 불편하신 80대 할아버지가 사십니다. 아무 연고 없이 귀촌 귀농도 아닌 무작정 조용한 곳에서 집 짓고 혼자 살기로 마음먹은 후 금산을 잘 아는 지인의 소개로 아주 싸게 600평 정도의 땅을 사서 제 마음대로 집을 지은 여장부인 셈이죠.
그렇지만 밤만 되면 무섭습니다. 몸이 아프면 더욱 겁이 납니다. 호젓한 밤이면 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들이 무섭습니다. 기촌 첫 해는 마을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를 아예 저희 집으로 모셔서 저녁에만 같이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적응이 되어 그야말로 고동료처럼 조용하고 척척하고 아무도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둔형 외톨이, 그 외톨이는 내 인생의 모든 걸 앗아간 단어이기도 합니다. 나를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비혼이란 단어를 제법 잘 쓰는 50대 여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수아비처럼 묵묵히 흙을 보듬고 사는 사람들은 그 흙의 따뜻한 체온을 안다는 말처럼 산등성이마다 텄바람이 끊일 날 없이 불고 풀잎에 맺은 이슬방울에도 고마워하는 전원생활, 전 행복합니다. 염소를 끌고 부르던 한 소절 노랫말, 양희은의 부른 아침이슬, 그 노래를 즐겨합니다.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청바지를 자주 입는 젊은 아줌마 소녀랍니다. 운둔한 외톨이의 고집스러운 마음에 도시에 있는 친구들을 두고 떠나온 이상한 여자 금산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불 켜진 집보다 꺼진 집이 많아 무섭기도 하지만 그 생활은 이미 일상이 되어 이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하찮게 보이는 일에도 가슴을 설레 살고 있음도 바로 운둔형 외톨이가 느끼는 혼자만의 자유가 아닌가 합니다. 화사한 벚꽃 같은 삶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휘황찬란한 네온 불빛은 없어도 늦은 저녁 툇마루에 앉으면 철마다 바뀌는 이름 모를 풀벌레 울음소리가 클래식을 듣는 상쾌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트롯 가요제다 주말 연속곡은 없습니다. 전 TV에 일정 거리를 두고 독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처음엔 안 돼서 조금은 애도 먹었지만 화사한 벚꽃 같은 삶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늦은 저녁 툇마루에 앉으면 철마다 바뀌는 이름 모를 풀벌레 울음소리가 클래식을 듣는 상쾌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먹거리도 패스트푸드를 주로 먹었다면 여기선 푼마늘 생된장에 찍어 찬밥 한 술로 만족하고 생강차 한 잔을 넣고 달을 보다가 저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변이 정리가 안 되어 지저분하고 먹고 싶은 것도 바로 먹지 못하고 문화생활에는 거리가 좀 생길지언정 그날 날씨나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섭리는 순간순간이 평생에 한 번 경험한 장면입니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삶들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를 통한 자아실현이고 실용적인 의미를 갖는 것에 가장 중점을 주었고 교통이 편리한지 이런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둔형 외톨이가 되고 싶었고 내 안에는 누구보다도 활달하고 알찬 그야말로 속이 꽉 찬 나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고시원에서도 살아봤습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던 시절 낮에는 공부하다 밤이면 앉던 의자를 책상에 올리고 잠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 집은 궁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확실한 신념과 구체적인 목표, 작게 출발하여 충분한 적응 기간을 갖고 자신의 역량을 키워간다면 전원 생활은 성공으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준비, 그리고 농촌 생활을 하려면 준비할 사항이 참으로 많습니다만 알고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단기간에 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면 물론이고요. 작게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28평의 사는 집, 산촌이다 보니 허들에 창고 하나 짓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롭고 힘들지만 스스로가 괜찮은 삶이라고 여기는 긍정적인 태도야말로 가지기 쉽지 않은 축복이며 희망이라는 또 하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정원 생활을 해보니까 우선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혼자 있을 때가 대부분이지만 기분은 쌩얼이고 신발은 장화에 옷은 작업복 그리고 편한 복장을 하고 있으니 굳이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체면 유지에 신경을 안 써도 되니 마음이 엄청 편합니다. 전원 생활을 하다 보면 나누는 즐거움을 알 수 있습니다. 전원에 있으면 자연이 주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봄에 봄나물들, 고사리, 취나물, 드릅, 오가피, 새순, 엄나무순 뭐 있다면 친구들에게 나누어집니다. 여름에는 상추, 가지, 고추, 가을에는 밤, 고추 등 자연이 주는 풍성함을 같이 나누는 생활이고 그게 그렇게 뿌듯합니다. 돈 주고 사면 별것 아닌 상품성 없는 농산물이지만 그것에는 저의 정성이 묻어 있으니까요. 또 제가 농약과 비료를 안 쓴다는 유기농이라는 걸 친구들은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여자분을 보면서 전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 지금 내가 사는 방식은 단연코 평범한 보통 사람이구나. 나는 그렇게는 못 살 거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나에겐 여러 비비님들이 계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내 이웃들이 가까이 살고 있거든요. 전 외톨이지만 그것은 가슴속에 텅 빈 외로움이 많은 외톨이일 뿐입니다. 어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 너무 길었어. 이만 맺겠습니다. 비비님들 건강하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